아이싱크 브레인 웨비나 시리즈 1 정량뇌파 기초과정 4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내용을 이제 쭉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질문이나 토론은 나중에 이제 몰아서 같이 하도록 하고요. 마이크를 켜놓으신 분들은 약간 지금은 마이크를 켜놓으시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잡음이 되니까 마이크는 다 오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량뇌파 웨비나 4차시 시작하겠습니다. 4차시는 이제 EEG 피노타입과 디지털 테라피틱스라는 주제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차시에서는 이제 정량뇌파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고, 2차시에는 이제 오버어라우절과 언더어라우절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프리퀀시에 대한 개념을 이제 주로 말씀드렸고, 3차시에는 이제 어떤 위치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별로 매칭을 시켜서 이제 그 소스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소개를 드렸었고, 4차시는 이제 이러한 그 로케이션과 프리퀀시 정보를 결합시켜서 어떠한 세라피틱스로 연결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QEEG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QEEG 여러 가지 패턴을 이제 피노타입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패턴에 따라서 이제 파마코 EEG 어떤 약물을 쓸 것인가 결정할 수도 있고, 그 패턴에 따라서 어떤 이제 뉴로 바이오 피드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고, 또 그 패턴에 따라서 어떤 뉴로 모듈레이션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 2차시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오버어라우절과 언더어라우절과 오버어라우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뇌파는 어떤 위치에서나 이런 식으로 폐안 안정 시에는 알파 피크가 포스테리어를 중심으로 알파 피크가 나오고, 이제 이런 알파 피크가 이제 전두엽이나 템포럴에서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언더어라우절이 되게 되면은 이 알파 피크 자체가 이제 상당히 낮아지거나 또 슬로우 웨이브에서의 다른 세타나 델타 대역의 피크가 생기는 이런 식의, 또 혹은 세타나 델타 대역의 익세스가 생기는 거를 이제 언더어라우절이라고 하고, 오버어라우절은 이제 알파 피크가 굉장히 빨라진다거나 베타 대역 이상에서 피크가 나오거나 이제 익세스가 생기면 이제 오버어라우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어라우절과 오버어라우절의 이제 두 가지 큰 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브레인은 이제 전두엽과 측두엽은 이제 기본적으로 뇌파가 상당히 빠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알파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이제 언더어라우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러한 이제 오버어라우절과 언더어라우절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어떠한 이제 서브 타입으로 어떠한 이제 파마코 EEG 어떠한 약물을 쓸 것인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최초로 이제 에모리엔 서핀이라는 분들이 최초로 이제 강의 들으실 분 여기서 들으실 분 들으세요. 네. ADHD에서 이제 전두엽의 세타가 높은 사람들은 이제 주로 스티뮬런트에 반응하고, 전두엽의 알파가 높은 사람은 주로 세로토닌에 반응한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최초의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계속 발전돼 가지고 지금 QEEG가 이제 결국은 2005년도에 이제 나온 것인데요. QEEG가 결국 한 11가지 정도의 피노타입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좀 살펴보면, 우리가 QEEG가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11가지 정도의 피노타입 중에 하나에 다 들어간다, 이런 이제 정리된 내용이 이제 클리니컬 뉴로사이언스에 이제 나왔었고요. 이게 이제
2005년도 나온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디퓨즈 슬로우 액티비티라는 게 있고 디퓨즈하게 슬로우 액티비티가 퍼져 있는 거고 이제 스티뮬런트를 적용했을 때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포컬하게 어브노멀한 어떤 특정 위치의 에필lep틱 폼이 아닌데 포컬하게 어브노멀한 그런 패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슬로우와 패스트가 믹스되어 있는 이제 이런 패턴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론탈에서 세타나 알파가 익세스한 그 프론탈에 이제 세타나 알파가 익세스한 프론탈 럽 디스터번스라는 패턴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타가 익세스하면 이제 스티뮬런트가 잘 반응하고 알파가 익세스하면 안티디프레센트가 반응하는 이런 이제 패턴을 보이고요. 또 이제 템포럴에서 알파는 이제 그 언더 어라우절에 해당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스티뮬런트로 이제 해결이 된다는 게 이제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필lep틱 폼인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가 굉장히 빨라진 경우, 12Hz 이상의 상당히 빠른 알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하나의 이제 피노타입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핀들링 베타, 익세스 베타, 보통 이제 전두엽 쪽이나 이제 싱글레이트 쪽에 익세시브 베타도 이제 오버 어라우절에 해당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브레인이 이제 메타볼리즘이 떨어졌을 때 볼티지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는 이제 이런 이제 제너럴리 로우 마그니튜드 이런 피노타입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이 클로즈에서 아이 오픈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알파가 이제 셧다운이 돼야 되는데 셧다운이 안 되는 어떤 어라우절 시스템 자체의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QEG는 결국은 아무리 복잡한 것 같지만 정상인의 기준과 비교해 봤을 때 이 11가지 정도 패턴이 나눠진다 이런 식의 이제 큰 피노타입과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파마코이즈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정리된 견해가 제안이 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론탈에 슬로잉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근데 뭐 인지 장애가 있어도 프론탈에 슬로잉이 있을 수 있고 뭐 정서적인 문제 OCD라든지 뭐 이런 정서도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문제 있을 때도 프론탈에 슬로잉이 있을 수 있고 행동 문제 ADHD는 행동 문제도 프론탈에 슬로잉이 있기 때문에 프론탈에 슬로잉이 있다고 해서 이제 어떤 질병이다 이렇게 딱 찍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 프론탈의 슬로잉이라는 패턴 자체가 하나의 이제 그 사람의 생리적인 현재의 브레인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메디케이션이나 이제 뉴로테라피를 디자인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주요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놈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애에서 이런 방금 말씀드린 11가지 패턴을 좀 더 이제 압축시켜 보면 이제 전두엽의 세타가 상당히 많은 혹은 전두엽의 알파가 많은 혹은 이제 알파 프리퀀시가 이제 굉장히 느려져 있는 경우가 알파 프리퀀시가 이제 적당한데 알파가 느려져 있는 이제 이런 프론탈 액세스도 이제 두 가지로 더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베타 스핀들이 있다거나 이제 에필lep틱 폼이 있을 때 각각 이제 알파가 슬로우한 경우는 노르에피네프린, 그다음에 알파가 적당한데 프론탈 액세스가 있는 경우는 이제 세로토닌, 이제 베타가 액세스한 경우 오버 어라우절 이 세 개는 이제 언더 어라우절에 해당하고 이제 베타가 높거나 이제 에필lep틱 폼이 오버 어라우절에 해당하겠죠. 각각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 개념은 이제 언더 어라우절과 오버 어라우절이 이제 사실은 동시에 나타나는 보통은 이제 알파가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위치에서나 이런 식의 패턴이 이제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낙타등처럼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제 슬로우 웨이브도 나오고 하이프리퀀시 나오고 오버어라우절과 언더어라우절 같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 살라모코티칼 디스리드미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타나 베타가 동시에 나타난다. 어떤 한 채널에서 혹은 세타나 감마가 이제 보통 네스팅 된다. 세타 위에 감마가 올라가 있다. 혹은 세타 위에 베타가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알파라는 이제 정상적인 리듬이 서프레스 되면서 어떤 이제 그 언더어라우절과 오버어라우절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은 경우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제 이런 질환에 따라서 디프레션이나 페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림빅 시스템이나 이쪽 미디얼 쪽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게 이렇게 나와 있고 티너터스는 이제 템포럴 쪽에
그리고 파킨슨이나 페인은 이런 센서리 모터 쪽에 문제가 특히 이렇게 이제 알파라는 건강한 기본적인 브레인 오실레이션 리듬이 꺼지면서 세타나 감마 같은 세타나 베타 혹은 감마 같은 이제 하이 프리퀀시와 로우 프리퀀시 언더와 오버 어라우절이 동시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이제 요새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언더 어라우절과 오버 어라우절을 저희 실제로 그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잠깐 이제 케이스를 직접 지금까지는 잘라서 그냥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지금 한번 이제 이 사이트에서 저희 사이트에서 요거는 지금 이제 그 50세 남자인데 이제 측정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지저분한 데이터가 측정이 되어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 자동으로 지금 클리닝을 하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눈에 보기에도 뭔가 슬로우 웨이브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 슬로우한지는 우리가 이제 저희 전체적인 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맵을 보면 이분은 이제 하이 프리퀀시 완전히 죽어 있고 슬로우 언더 어라우절의 대표적인 그런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언더 어라우절을 뭐 컴포넌트 상에서도 봤을 때 이제 상당히 그 언더 어라우절의 로케이션이 어딘지를 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는 잘 알려진 아이 블링킹이고 이제 첫 번째 컴포넌트가 보통은 이제 그 포스테리어나 옥시피털 쪽에 이제 리듬이어야 되는데 이게 파라히포캠팔 템포럴에서 이제 그 프로젝션이 뒤쪽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포스테리어 알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템포럴 알파가 이분은 이제 상당히 그 가장 파워가 큰 알파고 링걸이 이제 비주얼 시스템에서 알파고 이런 이제 그 좌우로 눈을 움직일 때 어떤 잡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론탈에서 슬로우 리듬, 델타 거의 델타 대역에 해당하는 리듬들이 이제 이분의 언더 어라우절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런 슬로우 리듬 상당히 이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옥시피탈 알파는 이제 정상적인 것이고, 이런 식으로 프론탈에 이제 슬로우 리듬이 상당히 이제 강한 것을 이제 그 위치상으로 이제 정확하게 찾아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디얼 프론탈 쪽에 이제 이렇게 슬로우 리듬이 슬로우 피크가 있는 것이 이제 이분의 언더 어라우절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오버 어라우절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70대 분인데 이제 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측정이 좀 됐고요. 이걸 저희가 AI에 의해서 자동으로 클린하게 되면 클린 데이터가 얻어지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24에서 한 29 상당히 하이 프리퀀시가 상당히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오버 어라우절의 대표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버 어라우절이 어디에서 중심으로 나타나는지 다이퍼를 보면 이제 첫 번째 이분은 이제 그 퓨지폼 포스테리어 쪽이라고 뭐 템포럴하고 거의 경계에 있지만 이제 포스테리어 쪽의 알파들이 약간 이분도 이제 템포럴과 포스테리어 경계 쪽에 이제 정상적인 알파 리듬이 이제 뒤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파 리듬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 펄세이션 같은 ECG 아티팩트나 펄세이션 같은 아티팩트들은 자동으로 제거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분은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베타 대역이 프리퀀시 높아지면 감쇄를 해야 되는데 감쇄되지 않고 이렇게 산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프론탈 아이 블링킹이나 호리존탈 아이 무브먼트 같은 이제 슬로우 웨이브의 노이즈들이 좀 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화된 신호들이 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리 센트럴에서의 센트럴 부분에서의 이제 하이 베타 리듬의 어라우절이 상당히 이제 프론탈이나 이제 센트럴 쪽에 이제 어라우절 레벨이 상당히 이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위치를 통해서 이분은 프론탈 중심으로 이렇게 그 오버 어라우절 돼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실제 케이스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파마코 EEG에 대해서 사실 어떤 질환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같은 질환이라도 여러 가지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같은 우울증이라도 굉장히 클러스터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피노타입으로 행동 패턴으로 증상으로만 봐도 상당히 같은 질환이라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질환을 보기보다는 그 뇌파의 피노타입이 뭐냐,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어떤 클러스터에 해당하느냐 이런 거를 보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는 이제 이 피노타입을 이제 우리 브레인을 훈련시키는 뉴로세라피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냐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싱귤레이트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싱귤레이트에 대해서 잠깐 이제 그 다마지오라는 사람이 했던 걸 보면 싱귤레이트는 이모션과 필링, 어텐션, 워킹 메모리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싱귤레이트에서 일어나고 단지 무브먼트뿐만 아니라 모두 이제 그 추상적인 그 리즈닝이라든지 어떤 사고적인 거 이런 부분도 다 싱귤레이트에서부터 모두 이제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귤레이트는 크게 이제 엔테리어 싱귤레이터, 포스테리어 싱귤레이터가 있는데 엔테리어 싱귤레이터 역할이 이제 방금 이런 모든 부분에 다 어텐션이나 멘탈 플렉시빌리티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모티베이션이라든지 퍼스널리티 이런 부분 다 이 ACC가 관여하고 있고 이 ACC가 아미그달라와 연결이 되고 ACC가 전전두엽과 연결이 돼서 사실 ACC가 이제 브레인 전체를 뭐 주관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PCC는 이제 파리에탈에서 이제 여러 센서리나 스페이스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메모리 메이킹에 같이 이제 파라히포캠팔과 연결돼 있어 이런 역할을 하는데 ACC와 PCC 이 전체가 사실은 이제 CZ라는 우리 정수리 쪽에 있는 이런 그 영역하고 이제 영역을 통해서 모니터링이나 혹은 모듈레이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Z라는 영역이 스마트 센서리 모터 싱글레이트를 해서 우리 사실 몸 전체와 브레인 전체를 이 부분이 연결을 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싱글레이트의 오버 어라우절 문제들이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것이 이제 그 SMR 싱글레이트에서의 SMR 리듬 트레이닝 하는 것입니다. 사실 SMR 트레이닝은 동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쉬운 트레이닝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앞전 그 강의에서 소개해드렸고 지금은 이제 인지기능 개선에도 이 SMR 트레이닝이 이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SMR 트레이닝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하이베타와 결국 언더어라우절과 오버어라우절과 언더어라우절 중간에 캄하고 포커스한 이런 리듬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주게끔 약간 훈련을 시키는 건데 이제 고양이에게도 이제 SMR 만들 때 순간순간 이제 그 입안에 연결된 이제 수술로 해서 호스를 통해서 입안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서 SMR이 나올 때마다 우유를 주다 보니까 고양이는 저절로 자기가 캄하고 포커스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SMR 트레이닝이고 이 SMR 트레이닝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아미그달라라든지 인설라라든지 이런 그 CZ가 결국은 CZ에서 조금 옆으로 가면 C3, C4가 되는데 C3, C4가 양쪽에 인설라를 또 그 다 태클하기 때문에 이제 인설라를 통해서 우리 이제 그 아미그달라나 또 전전두엽 이런 이모션 회로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이모션 회로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오버어라우저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원인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앵자이티가 문제인 사람들이 이제 오버어라우저 문제인 사람들이 SMR 트레이닝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런 훈련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잘하면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레인포스먼트를 하고 아니면 못하면 이제 퍼니시먼트를 준다거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잘하면 주던 걸 안 주고 못하면 이제 이런 그쵸 못하면 퍼니시먼트를 주는데 또 나쁜 걸 안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이제 아이가 잘하면 잘했다 안아주고 못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꾸중하는 이런 것이 이제 그냥 오퍼런트 컨디셔닝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사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뇌파에서 자기가 좋은 캄한 상태가 만들어지면
어떤 게임하고 연결해서 자동으로 이제 그 게임 포인트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의 피드백을 줘서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개선이 되게. 그래서 예를 들어 슬로우 웨이브 언더홀이 높았던 사람들도 SMR 트레이닝하면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브레인이 시프트하게 되는, 그쪽으로 플라스티시티가 생기게 되는, 또 오버어라우즈를 높은 사람도 자꾸 이제 언더어라우즈를 SMR을 통해서 자꾸 이제 오버어라우즈를 해소되는 이런 식의 이제 센트럴 스트립에서 혹은 이제 문제가 있으면 레프트 브레인 쪽에 문제가 있으면 C3, 오른쪽 라이트 브레인 쪽에 문제가 있으면 C4 이렇게 위치를 약간씩 변형해 가면서 싱귤레이터 림빅 시스템 자체를 전체적으로 안정시키는 SMR 트레이닝을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약물 치료만 했던 그룹과 이제 약물 치료와 이제 어떤 뉴로피드를 같이 했던 그룹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약물 치료를 했던 그룹은 이제 약물 치료 끝나게 되면 다시 이제 행동들이 다시 문제 행동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뉴로피드백 했던 그룹은 이제 약물과 훈련을 이렇게 병행했을 때는 이제 둘 다 잘 조절이 되다가 뉴로피드백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면 이제 심지어 약물이 없이도 행동이 다 개선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되면서 처음에 이제 뉴로피드백은 사실은 에필랩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고요. 아까 고양이 실험을 바탕으로 에필랩시 환자들이 SMR 훈련을 했더니 에필랩시 개선되는 이런 놀라운 사례들이 보고가 됐고 그것이 이제 ADHD에 적용돼서 이제 파마코 EEG도 ADHD에서부터 상당히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뉴로세라피도 ADHD 증상이 상당히 이제 그 광범위한 질환들에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ADHD에서 효과가 있고 그 뒤로는 이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SMR 트레이닝이라는 게 뭐 굉장히 복잡한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간단한 레퍼런스와 그라운드 그리고 그 위치를 조정해서 이렇게 이제 이 위치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게 꺾여가지고 어떤 경우는 C3로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C4로 갈 수도 있고 CZ로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프론탈로 좀 가까이 FZ로 훈련할 수도 있고 약간 뒤쪽으로 훈련할 수도 있고 이게 이런 식의 굉장히 간단한 기구들이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제 C3, C4 쪽에 전극이 있고 레퍼런스 그라운드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SMR을 훈련을 하면 슬림 문제가 개선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문제가 개선된다든지 혹은 언더어라우절이 개선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 디지털 테라피틱스가 이번 이제 CES 라스베가스에서 상당히 이제 호평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다 소개됐던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렇게 헬멧 같은 걸 쓰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 수중에서 이 돌고래가 자기가 이제 그 SMR이 캄한 상태로 되게 되면 이 돌고래가 바닥으로 이렇게 자꾸 점점 내려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저절로 훈련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SMR 트레이닝에 사실은 이제 페인 문제라든지 스트로크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신체 마비가 왔다든지 여러 가지 센서리 인테그레이션 문제가 있다든지 뭐 모터 스킬이 뭐 문제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소셜 앵자이어티나 하이퍼 액티비티 혹은 이제 디프레션에서도 SMR 트레이닝이 간단한 이제 디지털 테라피틱스를 이용하면 약물과 잘 결합하면 굉장히 심한 사람들도 많이 도움을 받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셀프 레귤레이션이 강화되는 것들이 있고 C3와 C4가 약간 그 C3는 약간 이제 SMR 그 리워드 밴드가 이제 10에 15고 C3는 조금 빠르게 했을 때 효과가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런 트레이닝을 이제 사실 크게 보면 이렇게 센트럴에서 SMR 트레이닝을 했을 때 예, 그 가장 이제 일반적인 트레이닝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 싱귤레이트를 통해서 림빅 시스템, 전전두엽까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 이제 각 위치, 각 문제에 따라서 이제 문제에 따라서 좀 더 로케이션과 언더어라우저, 오버어라우저를 잘 이제 구분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간단하게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주로 메모리는 템포럴 문제가 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디프레션은 이제 레프트 라이트 어시메트리가 이렇게 많이 있고 레프트 쪽에 슬로잉이 보통 많이 있거나 혹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디프레션이지만 이제 도살이라고 하면 이제 센트럴하고 거의 비슷한 AC 싱귤레이트가 FG, CG, PG 미드라인에서 이제
채널 레벨에서는 측정이 돼서 그 부분을 보통 도살이라고 하는데 도살에서 이렇게 오버라우절이 있는 경우가 이제 결합돼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슬립 디스오더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SMR 문제가 많이 있거나 이제 뇌파 자체가 너무 PDR 알파 프리퀀시 너무 빠르거나 이제 베타나 베타 스핀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 앵자이티도 마찬가지로 그런 베타 스핀들이 많이 보이거나 이제 그 알파 프리퀀시 너무 빠르거나 마이그레인도 오버어라우절이라고 볼 수 있고 ADHD는 이제 언더어라우절인 경우도 있고 이제 오버어라우절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질환마다 이제 피노타입이 여러 가지 클러스터로 피노타입이 나눠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에탈이라든지 템포럴 혹은 이제 프론탈의 서로 영역들 간의 이런 코어런스 문제가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러닝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모티베이션은 이제 프리프론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OCD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리프론탈 혹은 이제 싱글레이트 문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각 질환별로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결국 로케이션과 어라우절이 중요한 것이고요. 메모리는 전반적으로 이제 언더 어라우절이 이제 많겠고요. 그리고 이제 디프레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언더어라우절과 오버어라우절이 같이 결합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언더어라우절 프론탈의 알파 익세스나 템포럴의 알파 익세스도 이제 언더어라우절로 볼 수 있습니다. 슬립 같은 경우는 디퓨즈하거나 혹은 프론탈에서 오버어라우절, 앵자이티, 마이그레인, ADHD, 러닝 디스오더, OCD 이 각각의 위치와 어라우절의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제 어떤 뉴로테라피를 할 것이냐 그 위치를 바꾸고 이제 주파수 대역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더 이렇게 어떤 꼭 CZ나 C3, C4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패턴에 따라서 뇌파의 위치에 로케이션에 따라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 많아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화면에서 하나씩 쭉 읽어보시고 이제 그 퀴즈의 사전 내용에서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그 전체적으로 브레인 아나토미하고 이제 이 언더어라우드 오버어라우드 개념 이 부분을 잘 같이 결합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또 축약을 하면 굉장히 이제 뉴로 피드백이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많지만 이제 그 앞에서 나온 피노타입에 대해서 각각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보면 전반적으로 그 뇌파가 굉장히 낮고 앰플리튜드가 낮고 이제 빠른 경우는 이제 그 포스테리어 도미넌트 알파 리듬을 강화하는 보통 이제 알파 세타라는 그 알파를 강화하는 이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눈을 감고 보통 하는 뉴로 피드백이 있고요. 대부분 눈을 뜨고 이제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자기한테 그 피드백이 오는 거를 사실 뭐 눈 감고도 피드백 받을 수 있지만 눈 뜨고 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론탈로 문제가 이제 언더 어라우절로 있는 경우는 이제 미드라인에서 슬로우 액티비티를 이제 억제하고 베타가 나오면 엔테리어 베타를 강화하는 식으로 해서 개선 셀프 레귤레이션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포컬 어떤 특정 부분이 이제 슬로잉 돼 있다. 그 부분의 슬로우 액티비티를 억제하고 하이 프리퀀시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템포랄의 이제 알파가 언더 어라우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이니비션하고 그리고 프론탈 슬로우도 동시에 이니비션하면 이런 경우에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고 패스트와 슬로우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아까 이제 패스트 슬로우가 결합되어 있는 이제 살라마 코티칼 디스리드미아 이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은 질환에서 완전 슬로우가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되기 직전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제 그 각 로케이션을 굉장히 세밀하게 하면 질환에 대한 진단의 스페시피티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을 앞에서 한번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서 알파를 리워드를 하고 SMR을 리워드하면서 슬로우나 패스트 베타는 이니비션하는 그리고 이제 에필lep시 같은 경우는 SMR과 혹은 이제 슬로우 코티컬 포텐셜이라는 결국은 이제 슬로우 코티컬 포텐셜은 앞전에 이제 글리아에서 형성되는 포텐셜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이런 뇌파는 이제 뉴런에서 형성되는 리듬인데 결국 이제 우리 뉴런이라는 게
결국 이제 그 케미컬에 의해서도 이제 그 채널들이 게이팅이 되지만 이런 볼티지 게이티드 채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자기 의도에 의해서 글리아가 이제 액티베이션이 달라지고 그것이 이제 그 슬로우 코티코 포텐셜에 영향을 미치고 또는 이제 SMR 리듬에 영향을 미쳐서 볼티지 게이트 채널들이 이제 이런 그 뉴로피드 훈련에 의해서 모듈레이션 되면서 우리가 어떤 약화된 부위가 이제 오버어라우저, 언더어라우저로 이제 많이 오브노멀했던 부위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셀프 레귤레이션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세레벨럼조차도 이제 이런 그 위치에 이제 그 세타를 이니비션하고 베타를 리워드를 해서 이제 세레벨렘도 트레이닝할 수 있고 또 이제 아미그달라 여기 이제 서브제뉴얼 그 자이러스 혹은 이제 서브캘로설이라고도 하는 이 림빅 시스템 혹은 이제 이모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 그 아미그달라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눈 바로 밑에 전극을 달아서 이렇게 그 누리 피드백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이런 식의 이제 간단한 이런 전극 하나 붙여가지고 간단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런 뉴로 피드백이 결국은 싱귤레이트를 통해서 SMR 리듬을 강화하고 이런 강화 리듬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안정되는 것이 이제 림빅 시스템이 되겠고 이 림빅 시스템은 사실은 이런 싱귤레이트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 탑다운으로 이렇게 레귤레이션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율신경을 통해서 아래에서 위로 똑같이 레귤레이션 하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이제 앵자이티 문제 해결되면 전체적으로 해결이 많이 되고 요새 모든 질환이 사실 이제 스트레스에서부터 많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탑다운으로 이제 뉴로 피드백을 통해서 싱귤레이트나 아미그달라를 카밍해서 결국은 이런 이제 로커스 셀룰러스나 이런 하이포탈라무스 이런 부분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 자율신경 그 우리가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서 HRV 훈련이라는 호흡을 통한 이제 자율신경 안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안정되는 그런 그 패스웨이가 결국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같이 카밍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쪽으로 가나 어떻게 보면 같은 타겟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서로 결합했을 때 가장 효과가 크다는 게 이제 시스템 세어리 오브 뉴럴 시너지라는 그 바이오 피드백을 이제 가장 오랫동안 그 프랙티스를 해왔던 이제 캐나다의 ADD 센터라는 곳에서 이런 이론을 만들었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결합됐을 때 뉴로 피드백보다 또 바이오 피드백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새 많이 나오는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간단하게 심전도가 측정이 되면 이제 심전도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이런 이어 클립이나 우리 간단한 이렇게 스마트폰에 있는 이제 우리 광 센서에서 이런 자기 PPG 신호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런 그 심장의 박동 리듬을 이게 호흡에 따라서 이제 그 호흡에 따라서 심장 박동 리듬이 조절이 되게 되는데 그 심장의 박동이 이렇게 빨간색 줄 이 에퍼런트 패스웨이를 통해서 이 우리 브레인스템과 코텍스까지 이렇게 다 안정을 시키고 이 안정되는 회로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접근하기 쉽게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만 가지고도 이 HRV를 모듈레이션을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이 앞으로 이제 상당히 큰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이것 또한 디지털 세라피틱스로 이번 이제 1월달에 있었던 라스베가스 CES에서 이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사람이 짜증 날 때는 하트레이트가 이렇게 막 빨랐다 느렸다 이제 굉장히 막 그 엉망인 패턴을 보이는데 호흡이나 또 안정된 감정 상태에서는 상당히 질서 정연한 패턴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들이 주로 이제 오버어라우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실 언더어라우절도 결국 오버어라우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결합을 했을 때 상당히 치료 효과가 높아질 수 있고 이제 방금 이 HRV라는 간단한 피드백도 우리 자율신경을 조절함으로써 결국 이제 브레인이 아미그달라를 중심으로 한 이제 리액티브한 패스트 리스판스 상당히 이제 반응적인 리스판스를 하던 브레인이 이제 이런 심장 리듬이 상당히 안정이 되면
슬로우 트랙, 여기서 패스트 트랙, 슬로우 트랙이라고 했는데 자율신경이 이제 에퍼런트 패스웨이를 통해서 우리 브레인 전체의 리듬을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그 제한이 돼 연구가 돼서 결국 심장 이쪽에서 이쪽으로 더 시그널을 굉장히 보내기 때문에 이쪽을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디지털 테라피틱스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임상적인 연구를 해봤더니 상당히 많은 질환들에 이제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서로 이렇게 결국 소셜 인터랙션 자체가 이제 그 우리의 그 림빅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나와 다른 사람과의 인터랙션에 관련된 부분도 그 자율신경 조절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제한이 됐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뉴로 피드백이나 바이오 피드백을 이제 퀴즈의 서브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 거기에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 결합됐을 때 또 더 특히 오버러저에서는 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토픽 말씀드릴 것은 이제 디지털 테라피틱스 중에 이제 그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들을 좀 이제 어떻게 퀴즈와 연관시켜서 이제 할 수 있는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희 케이스 중에 이제 그 레프트 쪽에 슬로우 알파 슬로잉이 상당히 이제 도미넌트한 디프레션 사례인데 이런 디프레션 같은 경우는 아까 피노타입에서 있었던 이제 프론탈 어시메트리 피노타입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안티디프레선트를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해결하고 아니면 이제 뉴로피드백 하면 이제 이쪽에서의 베타를 강화해라 하고 그쪽에서의 알파를 억제하라 이게 이제 그런 식의 간단한 이제 전극 하나를 여기다 붙여놓고 뭐 스마트폰이나 간단한 이제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그 오퍼런트 컨디셔닝을 자꾸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디지털 테라피틱스로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그 디프레션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레프트 브레인의 문제다. 레프트 브레인의 슬로잉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 특히 이제 레프트 브레인 문제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프론탈 전체가 슬로잉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 프리프론탈의 이제 상당히 많은 영역 중에 이제 그 이런 이모션 디프레션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광범위하게 디프레션이 상당히 타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여하는 영역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상당히 더 세밀하게 이렇게 더 분화해 보다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결국 전반적으로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전두엽의 개선을 통해서 파워를 개선할 수 있고 또 전두엽의 이제 슬로잉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 이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이제 작용을 해서 전두엽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데 뉴로피드백 말고 지금 현재 또 디지털 테라피틱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기존의 그 상당히 이제 간편하진 않지만 장비는 좀 큰 경우가 많지만 이제 TMS가 이제 상당히 그 방금 그 슬로잉 돼 있는 레프트 사이드 액티비티를 이제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DC나 AC 정기적인 자극을 굉장히 이제 다양한 웨이브폼을 가지고 줌으로써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뉴로피드백을 했을 때 아까 보셨던 이제 프론탈 어시메트리가 점점 개선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뉴로모듈레이션은 이제 TMS나 TDCS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간단한 방법 그 TMS나 TDCS와 같이 이제 어떤 특정 위치에 이제 그 스티뮬레이션, 액티베이션 시키는 프로토콜을 써가지고 그 슬로잉 돼 있는 언더그라즈 해결하고 혹은 이제 그 DC나 AC를 줘가지고 이제 정기적인 자극을 줘서 그 슬로잉 돼 있는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는 뉴로모듈레이션을 쓸 수가 있는데 뉴로모듈레이션 지금 보면 이제 예전에는 TMS가 이제 디프레션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TDCS가 점점 굉장히 그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TACS도 지금 점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팅은 정확하게 이제 사실은 TMS가 좀 더 타겟팅은 정확히 스페이셜하게는 더 정밀하게 타겟팅 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이 TDCS 같은 그 전기적 자극도 현재 멀티 채널로 점점 타겟팅과 스페이셜 레졸루션을 상당히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QEG 상에서 나온 어떤 어브노멀 영역을 찾아서 그 부분을 정밀하게 이제 모듈레이션 하는 것들도 이제 가능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정기적인 자극을 주는 TDCS, 이런 TRNS, 랜덤 노이즈 스티뮬레이션, ACS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그 일렉트로닉스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그 크기도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디지털 뉴로테라피틱스의 상당히 새로운 이제 부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중에 이제 하나 이제 TACS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한 0.5Hz 정도 되는 이런 펄스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패스웨이를 혹은 노르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브레인을 뭔가 이 자극시키는 패스웨이를 좀 차단하면서 이제 세로토닌 패스웨이를 강화시켜서 결과적으로는 포스테리어 알파 리듬이 강화돼서 결과적인 이제 무드나 에지테이션 문제, 이모셔널 언스테빌리티 문제, 뭐 이런 센서리 프로세싱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는, 그래서 페인에도 효과가 있고 슬립도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앵자이티나 디프레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TACS도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디지털 테라피틱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딕션 케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 어딕션도 결국은 이제 알파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알코올 어딕션인데요. 알파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이제 스스로 이제 알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술을 마셨을 때 점점 이제 슬로우 웨이브들이 점점 이제 증가하는 것을 시간에 따라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셀프 메디케이션으로 이제 술을 먹게 되는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중독 같은 경우도 이제 TMS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개선이 되고, 결국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RTMS를 통해서 이제 어딕션을 개선을 했는데, 이제 그 TMS에서 쓰는 주파수가 보통 이제 10Hz를 많이 쓴다고 할 때, 이제 그 10Hz가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의 알파 프리퀀시보다 1Hz를 더해서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의 알파 프리퀀시가 7Hz이다. 굉장히 낮은 사람을 10Hz로 했을 때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알파 프리퀀시 7이니까 8Hz로 TMS를 해주면 상당히 효과가 이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Hz, 8Hz나 9Hz, 10Hz 이 10Hz 근방에 가면 이제 다시 이제 TMS의 효과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알파 프리퀀시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퍼스널라이즈 TMS를 했을 때 그냥 10Hz를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퍼스널라이즈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TMS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올 이 뒤에 이제 잠깐 소개할 이제 포토 바이오 모듈레이션에서도 그 사람의 문제의 위치를 찾은 다음에 그 위치에 이제 주파수를 이제 모듈레이션 하는 것인데, 그 모듈레이션 할 때 이제 그 사람의 프리퀀시에 맞춰서 그 사람이 필요한 프리퀀시에 맞춰서 해준다, 이런 개념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우리 아까 볼티지 게이티드 이온 채널에 의해서 뉴로 피드백이나 뉴로 모듈레이션이 됐다고 하면, 이제 포토 바이오 모듈레이션이라는 것도 뉴로 모듈레이션 중에 하나인데, 라이트 게이티드 이온 채널에 의해서 이제 모듈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가 부족한 사람은 이제 알파 프리퀀시로 모듈레이션된 빛을 그 문제의 위치에다가, 예를 들어서 히포캠퍼스에 이제 히포캠퍼스와 어떤 메모리 서킷 쪽에 이제 감마가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 어소시에이티브 러닝이 안 된다. 뭔가 이런 코니션 문제가 있다. 이런 분은 이제 40Hz를 히포캠퍼스와 여러 가지 이제 코그니티브 서킷 주요 허브에 이제 그 LED를 40Hz 모듈레이션해서 주게 되면 40Hz의 감마 리듬이 생겨서 뭔가 바인딩이 안 되던 영역들이 서로 바인딩이 되더라, 학습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런 식의 이제 그 빛에 의해서 게이트되는 채널들을 이용해서 모듈레이션이 가능하다. 10Hz가 부족한, 예를 들어 아까 알코올 어딕션 같은 이제 사람 알파가 부족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알파를 자극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감마가 부족하니까 감마로 자극을 해주면 그 라이트 게이트 채널에 의해서 이제 브레인의 부족한 알파와 감마 리듬이 이제 같이 싱크로나이즈 돼서 생기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제 기존의 다른 치료들과 병행을 했을 때 상당히 이제 이런 뉴로 모듈레이션도 이제 뉴로 피드백이나 뉴로 모듈레이션 자체가 기존의 치료랑 병행을 했을 때 상당히 더 빠르게 효과가 일어나고 셀프 레귤레이션도 강화돼서 환자가 상당히 극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케이스 스터디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 감마에 대한 이제 부분은 이제 알츠하이머에 이제 이미 알츠하이머에 진입해 있는 사람들이 리버스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임상 시험이 3상 이제 피보탈 클리니컬 스터디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미 케이스 스터디나 논문으로 많이 나왔는데 임상적 효과 있는지도 지금 상당히 관심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에 의한 이제 모듈레이션도 이제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간단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치료들과 상당히 이제 결합해서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라이트 모듈레이션을 우리 했을 때 특히 이제 그 디멘시아 환자들이 이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커넥티비티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는 것을 이제 샴 디바이스를 했을 때는 개선이 안 되지만 이제 그 진짜 액티브 디바이스로 샴 컨트롤해서 했을 때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알파 대역이나 감마 대역에 이제 샴 컨트롤했던 것과 액티브하게 스티뮬레이션 했던 그룹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이제 휴먼 스터디와 애니멀 스터디들이 이제 이런 빛에 의한 뉴로 모듈레이션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 각 사람들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람이 부족한 프리퀀시 예를 들어서 이제 감마가 부족한 사람은 감마를 선택해서 모듈레이션 해주면 되고 알파가 부족한 사람은 이제 알파가 뭐 시저 환자나 오티즘, TBI 환자들 다 알파가 부족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알파 도미넌트 프리퀀시하고 근접하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위치에 보통 아까 이제 그 뉴로 피드백도 그 전극을 막 옮겨가면서 훈련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라이트 모듈레이션의 위치를 옮겨가면서 그 사람에 맞는 프리퀀시로 강화를 해주게 되면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디지털 테라피틱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QEEG를 가지고 이제 사실 어떤 QEEG를 봤더니 어떤 질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처음 말씀드렸듯이 프론탈 슬로잉 같은 경우도 인지장애도 또 혹은 정서장애도 여기 행동장애도 상당히 다양하게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일한 장애를 할지라도 굉장히 그 장애가 우울증 같은 경우도 뭐 50% 이상이 불안과 이제 그 불안을 같이 가지고 있고 상당히 다양한 증상 자체도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질환을 본다기보다는 어떤 질환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의 뇌파가 정량 뇌파가 지금 어떠한 클러스터에 들어가 있느냐, 어떠한 피노타입에 해당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그 뇌파의 패턴에 맞는 이제 파마코 EEG를 한다든지 뇌파의 패턴에 맞는 이제 뉴로 피드백이나 바이오 피드백을 한다든지 그 사람의 패턴에 맞는 위치나 이제 프리퀀시를 조절해서 뉴로 모듈레이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이제 그 테라피틱스와 결합해서 QEEG를 가이드해서 상당히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로 퍼스널라이즈한 디지털 테라피틱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이제 아이싱크 브레인이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제 자동으로 뇌파 클리닝을 하고 놈 컴패리즌을 함으로써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쪽에 이제 피노타입에 해당하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으로서 앞으로 이제 디지털 브레인 헬스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그 선생님들과 같이 활용해서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이제 막 시작한 영역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큰 시장을 같이 이제 일으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하셔서 이 부분이 발전됐으면 좋겠고요. 현재 이제 웨비나 시리즈 1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량뇌파의 이제 지금 현재 알려진 전반적인 개념들을
같이 이제 소개를 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제 그 케이스들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케이스에 대해 다양한 질환에 어떤 피노타입들이 있는지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안 봤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브레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툴이 많이 없었지만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고 또 기존의 치료하고 병행한 간단한 디지털 테라피틱스들이 이제 굉장히 그 소비자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결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제 각각 그 다양한 케이스는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는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아이싱크를 사용하시는 사용자 선생님들이 이런 케이스들을 이제 웨비나를 이제 추후로 이제 계속하는 웨비나 시리즈를 통해서는 같이 이제 그 토론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케이스들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그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이제 뭐 토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뭐라든지 오늘 또 나온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의견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참석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질문이 있다거나 또 제안하실 의견이 있으신 분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시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이제 한번 나왔던 이제 케이스 중에 하나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그 인지장애가 이제 그 경도인지장애가 막 시작된 주관적 장애에서 이제 경도인지장애로 막 들어가신 분의 이제 뇌파인데요. 이런 경우 보면 이제 기존의 그 알파가 상당히 이제 그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이제 슬로우 웨이브가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패턴이 이제 그 인지장애에서도 결국 알파가 약화되면서 슬로우 웨이브가 증가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패턴을 보면 이제 슬로우 웨이브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그 그 센트럴 영역에서의 약간 빠른 베타가 증가하는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 슬로우 웨이브와 언더 어라우절과 오버 어라우절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보통은 그 슬로우 웨이브 증가를 컴펜세이션 하기 위해서 하이 프리퀀시가 생기는 부분이 기본적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살라모 코티칼 디스리드미아 TCD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제 인지 장애에서도 이런 TCD가 이렇게 관찰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케이스 같아서 한번 추가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밴드를 통해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싶은 케이스에 대해서 올려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현재 사용하시다가 바로바로 이렇게 궁금하신 것들을 이제 그 답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 것은 지금 손을 한번 드신 것 같은데요. 오늘 퀴즈를 한번 보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저희에게 바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이제 바로 답을 해서 실제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커션이 필요한 그런 케이스들은 이제 실제 케이스들은
디스커션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밴드에 올리셔서 같이 이제 의견을 나누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오늘 왔던 퀴즈 그 사전에 드렸던 퀴즈 문제는 각각 이제 잘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굉장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를 중심으로 낮은 주파수 과도하면 언더오라저인데 이걸 바꿔서 써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싱글레이트에 대한 설명. 싱글레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그래서 싱글레이트 문제는 이제 항상 오버어라우절이 문제다. 이게 이제 바르지 않죠. 오버어라우절과 언더어라우절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언더어라우절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어라우절과 오버어라우절 같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보통 크로스 프리퀀시 커플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이제 SCD 혹은 MCI 케이스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 슬로우 웨이브와 이제 베타, 세타와 베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세타 베타 크로스 프리퀀시 커플링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요. 예,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오버오라절만 문제다 이런 거는 바르지 않는 내용이고요. 그 센서리 모터 영역에 대한 설명에서는 이제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게 아니고 아까 이제 C3와 C4도 약간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뉴로 피드백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봤더니 C3, C4가 C3가 조금 더 빠른 주파수를 했을 때 15Hz에서 18 정도 주파수를 했을 때 C4는 12에서 15Hz 이렇게 좀 구분했을 때 이제 레프트 브레인과 라이트 브레인의 안정화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C3가 이제 15에서 18이 아니고 뭐 14에서 17, C4는 12에서 15가 아니라 11에서 14 이렇게 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이제 전두엽 발달이 아주 느리기 때문에 보통 미드라인에서 훈련을 하지만 나이가 좀 성인 경우에는 FZ 쪽으로 조금 옮겨서 훈련했을 때 전반적으로 더 프론탈 영역에 또 그 프론탈의 개선이 잘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뉴로 피드백과 뉴로 모듈레이션 약물은 병행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거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정량내파 치료 전략과 관련된 기술 중 바르지 않는 것은 이런 것도 이제 다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약물 임상 시험을 할 때도 이제 사실은 이제 서브 그룹에 따라서 똑같은 뭐 환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클러스터에 있냐에 따라서 약물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EEG 피노타입을 가지고 약물 효과를 나눠서 봐야지 효과가 약물 임상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어라우저를 개선하는 여러 가지 전략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이나 또 AC를 자극하는 뉴로 모듈레이션도 이제 오버어라우저 문제에 지금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하고요. 이제 감마 리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학습을 강화하는 그런 인지장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듬인데 이제 감마 리듬 같은 게 특히 이런 이제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이나 펄스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 세라피를 통해서도 상당히 이제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어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하이포 혹은 하이퍼 코어런스가 질환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와 같은 이제 볼륨 컨덕션 문제를 해결하는 이미지널 코어런스를 사용한 펑셔널 커넥티비티 계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이 코어런스도 실시간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습 장애가 있거나 뭐 말을 잘 못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 이런 그 언어에 관련된 영역들을 커넥티비티를 실시간 훈련해서 훈련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상인의 경우라도 저희 아이싱크 브레인에 보면 이제 G스코어를 이제 2로 했을 때 이제 2보다 큰 것 중에 이제 상위 30개를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2보다 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커넥티비티가 하나도 이제 업노멀한 거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정상인이라 하더라도 이제 사람마다 이제 굉장히 그 다양한 커넥티비티 패턴이 있을 수 있고
기본적인 그 사람 자체의 이제 컴펜세이션 메커니즘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브노멀한 정이 아닌 정상인도 커넥티비티가 이제 어브노멀한 패턴이 있을 수는 있고, 그래서 잘 알려진 이런 패턴, 기존에 잘 알려진 그 질환에 관련된 커넥티비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커넥티비티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 어라우저를 해결하는 HRV 트레이닝 같은 경우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오버 어라우절이 상당히 많은 질환의 문제 원인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뇌파를 훈련하는 전략으로 삼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이 인지 언더어라저를 자극하는 TDCS나 RTMS 이런 부분도 이제 뇌파 개선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디지털 테라피틱스로 지금 연구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견을 읽어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된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2차 시의 진행이라든지 혹은 이제 개인적인 궁금한 사항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오늘 그 카카오톡 친구 링크를 좀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그걸 이용해서 개인적인 궁금함은 이제 저희 이제 학술팀에서 해결을 해드릴 테고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학술팀 담당자가 이제 해결해드릴 거고요. 또 토론이 필요하거나 같이 이제 논의가 필요한 내용들은 밴드에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하고 또 그 웨비나 시리즈를 계속 기획을 해서 같이 참여하는 웨비나 시리즈를 통해서 이런 부분 이제 퀴즈를 가이드로 해서 하는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의 그 뇌건강 프랙티스들을 사실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시작해 나가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이제 종료됐지만 그래도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드시면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공지사항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다 종료된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웨비나 시리즈 1차시부터 4차시까지 이제 시리즈 1 정량뇌파 기초과정은 이제 모두 종료를 하고요. 이제 필요한 내용은 이제 다시 보기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다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획한 2차 시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실제 이제 사용하시면서 상대 소통을 통해서 이게 좋은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